보아스가 즉시 법원에 전화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 도시의 장로 또는 장로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재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도시의 아버지이자 우두머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가 권세 있는 사람으로 문에 올라갔고 일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유다의 왕자 나손의 손자였던 그의 도시의 행정관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날 밤에 타작마당의 곡식 더미 끝에 눕는 것은 평지였던 그 시대의 성문에 앉아있는 재판관의 영예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왜 그렇게 성급했고 왜 그 시합을 좋아했습니까? 롯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자선으로 살았습니다. 명예롭지 못하지만 불쌍한 이방인. 그녀는 아름답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랬다면 우리는 울고 여행하고 그녀의 백합과 장미를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일을 재촉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만든 것은 그녀의 모든 이웃들이 그녀가 유덕한 여자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그녀의 값을 루비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습니다. 잠 31, 10. 그러므로 그는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그녀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자신도 매우 큰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즉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법정 날은 아니었지만 그는 성문 너머에 있는 시청에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 그 도시의 장로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2절. 도시의 관습은 완전한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보아스는 재판관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문제로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장로들의 동의를 원했습니다. 정직한 의도는 대중의 인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경쟁자를 부르러 와서 그에게 제안된 문제를 듣게 합니다. 1절. 이런 자여, 여기 앉으십시오. 그는 그를 그의 이름으로 불렀음이 틀림없지만 신성한 역사가는 그것을 기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이 역사에서 미래 시대까지 그의 이름을 보존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섭리는 보아스가 그 문제를 제안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친족이 적절하게 올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큰 일들은 때때로 그것을 촉진하고 촉진하는 작은 상황에 의해 훨씬 더 나아집니다. 그는 다른 친척에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빵을 사기 위해 돈을 저당으로 두었던 나오미의 땅을 구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3절. 판매, 즉 저당권자의 손에서 그 상환의 형평성, 그녀는 기꺼이 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녀의 생명을 위한 공동 자산이었고 돈이 필요한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녀가 팔았습니다. 매수자로서 가장 적합한 시정 상속인에게 그녀의 이권이 있다. 이에 그는 친족에게 법적 통지 4절을 하여 거부하게 하였다. 내 돈은 내 친족의 돈만큼 좋다. 마음이 있으면 먼저 사겠다고 하고 친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보아스는 그 매매를 좋아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의 머리에 대해 흥정을 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는 그의 모범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명예롭게 우리의 모든 거래에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 친족은 그가 그렇게 하면 과부와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 땅을 되찾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날아갔습니다. 그는 그 땅을 충분히 좋아했고 아마도 가난한 과부가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나은 거래를 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더 욕심을 냈을 것입니다. 마음, 그것이 그의 재산의 훌륭한 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 그러나 보아스는 그 사건에 젊은 과부가 있고 만일 그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법이나 국가의 관습이 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또는 나오미는 땅을 팔지 않고 이 조건으로 오절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형제의 과부와 결혼하는 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25. 5. 관습에 따라 나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 한, 그러나 상속의 구속의 법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엘, 구속자, 즉 여기에 문에, 만일 그렇다면 사는 사람이 과부와 결혼하게 된 것은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의 결심에 의하였더라. 그러나 이 친족은 매매 조건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6절. 그는 그 땅이 자기 기업의 개선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가 있는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낯선 나라에서 와서 거의 자선을 베푸는 그런 가난한 과부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모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가족에게 흠이 되고 그의 피를 더럽히고 그의 후손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탁월한 미덕이 이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의 의역은 그에게 다른 아내가 있기를 거절한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만일 그가 룻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가족 사이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 그의 유산의 안락함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는 그녀가 그에게 아주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모두 그의 재산에서 지분을 기대하고 너무 많은 손에 흩어져서 가족이 더 적은 숫자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구속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기꺼이 종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잘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말을 할 것이지만 동시에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 자신의 유산이 손상될까 두려워서 그것을 기꺼이 나누지만 그것에 묶일 수 없습니다. 천국은 기뻐할 수 있지만 거룩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신봉한 정욕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누가 그 가격으로 천국을 사려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십시오. 5. 구속의 권리는 보아스에게 정당하게 포기되었다. 이 이름 없는 친족이 좋은 거래, 좋은 재산, 좋은 아내를 잃었다면 그는 그것을 더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고 보아스는 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글을 써서 재산을 넘기는 것이 관례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떤 표시나 의식에 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로 상징과 세이신으로 잔디와 나뭇가지를 제공하여 토지, 여기에서 사용된 의식은 항복하는 자가 그의 신발을 벗어서, 갈대아는 그것이 그의 오른손의 장갑이라고 말한다. 그가 항복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고 그가 밟거나 가야만 하는 권리가 무엇이든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 땅에 임하여 값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는 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증거니라. 7절.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그렇게 하였다. 8절. 룻과 결혼하는 법이 있었고 그의 거절은 그 법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신발을 벗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계는 어느 정도 그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의 관계의 거리가 그를 형벌에서 면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거부가 그에게 원하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트릭 주교와 최고의 해석가들은 이것이 그 법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신발을 벗는 것은 거기에서처럼 어떤 불명예도 아니라 항복의 확인이며 그것이 사기적이거나 은밀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얻은 계약과 상업의 모든 문제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간사함 없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비밀리에 그의 친척을 해치고 그가 알지 못하는 나오미와 은밀히 거래를 성사시킨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정직하게 이 물건을 사게 된 것입니다.